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여행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여행중개소 2부장 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깊어가는 겨울 저녁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저 여행중개소는 매일매일 새로운 어떤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소식은 여러분들 카약 신공 들어보셨죠? 카약 신공. 카약이라는 인터넷 예매 사이트에서 경유편을 설정하면 최종 목적지 가는데 경유편을 몇 개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항공권 요금이 그 기존의 항공권보다 굉장히 싸다는 카약 신공이 한때 유행처럼 번졌고요. 지금도 카약 신공을 그러니까 꼭 카약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사서 싼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카약에서 거의 선두주자처럼 선보여서 이제 그렇게 경유지를 많이 선택해서 가면 싸다는 이런 게 이제 어떤 고유명사처럼 한때는 있었죠. 여행 잘 가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카약 신공. 자, 근데 카약 신공 말고 요즘에 또 이제 콤비 티켓 신공이라는 이런 거를 또 어느 회사에서 선보였네요. 이게 카약 신공은 이제 잊어버리셔도 돼요. 콤비 티켓 신공. 일종 제가 줄여서 콤비 신공이라고. 네, 콤비 신공, 콤비 티켓 신공 너무 길잖아. 콤비 신공이라고 오늘 방송에서는 줄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것도 이제 항공권이 싸기도 싸지만 원하는 스케줄.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시면 소중한 정보가 될 것 같고요. 유럽에서 있었던 여행 사건 사고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콤비 신공 어떤 거냐면 요거 이제 요 사이트를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요 사이트에서 처음에 선보인 거지만 이제 중국 거예요. 중국에 큰 자본이 많잖아요. 이게 이제 중국의 종로에 고객 서비스 센터 다 200명 정도가 서울 사무실에 있어서 AS 잘 돼요. 예. 홍보는 아닙니다. 트립닷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트립닷컴에서 선보인 거예요. 아직은 트립닷컴이라는 데가 익스피디아 이런 데에 비해서 데이터베이스가 그런 데에 비하면 아직은 적지만 그래도 이 아시아권, 동남아시아, 동부아시아, 아시아권, 중동, 동남아시아 이렇게 해서 이제 아시아권 있잖아요. 여기 이제 해당되는 데이터 정보는 또 많아요. 특히 이제 항공권도 굉장히 많아서 이런 것들을 선보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콤비 티켓 신공. 일종의 콤비 신공이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여행 가실 때 보통 A 항공사, B 항공사에서 한국에서 필리핀을 간다. 서울에서. 그러면은 보통 이제 대한항공을 가든 아시아나항공을 무슨 필리핀 항공을 사용하든 세부퍼시픽을 사용하든 아무튼 한 항공사 거기 취향하는 항공사 하나만 이용하잖아요. 왕복. 예를 들어서 경유 카약 신공 같은 경우도 A라는 항공사 하나로 경유를 해서 가든가 아니면 코드쉐어, 그러니까 코드쉐어가 돼 있는 항공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싼 건데 이거는 한 항공사를 이용하죠. 완전히 다른 항공사. 갈 때는 A라는 항공사, 올 때는 B, C, H, J 이런 항공사 완전히 다른 항공 동맹체라도 관련 없는 스카이팀이든 스타 얼라이언스든 이런 항공 동맹체 그러니까 코드 쉐어가 가능하지 않은 전혀 다른 항공사를 이용해서 갈 때와 올 때 항공편이 다른 겁니다. 이거는 스케줄이 딱딱 맞아야 되고 딱 일정도 이 한 사이트 내에서 딱 이 조합이 딱 돼야 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어야 가능해서 요 사이트 업체에서 트립닷컴에서 선보일 수 있는 건데 요게 이제 요걸 선보였네요. 요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게 예를 들어서 서울, 상하이, 서울 서울 갔다가 오키나와 갔다가 다시 서울 오는 서울 세부 다시 서울 타이페이 갔다가 서울 다시 오는 거 오사카 서울 서울 오사카 서울 이런 것들이 이미 많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한대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는 거야. 그러니까 자 설명을 좀 한번 해드릴게요. 자 환상의 콤비 서로 다른 두 개가 만나 시너지를 낼 때 일컫는 말이라고 보도자료에 써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환상의 콤비는 여행 일정에도 적용이 된다고 여기 써 있네요. 자 여행자들이 비행 출발 도착 시간을 원하는 시간대로 조합해서 환상의 여행 스케줄을 만드는 일명 콤비 티켓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콤비 티켓은 한 항공사가 정한 비행기 출발 도착 시간을 하나로 짠 왕복 스케줄이 아니고요. 여러 개의 항공사와 여행사가 제공하는 출발 도착 편도행 스케줄을 조합한 항공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출국 시에 A 항공사를 이용하더라도 귀국 시에는 A 항공사가 아닌 B 항공사를 통해서 스케줄 이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게 이른바 콤비 티켓, 콤비 신공. 예. 자, 그래서 콤비 티켓은 여행객의 항공 스케줄 선택의 폭을 넓혔지요. 그 다음에 결제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결제 과정.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당연히 기존에도 그건 됐어. 따로따로 발권을 하면. 하지만 이거는 한꺼번에 같이 발권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도 내려가겠죠. 결제 과정은 기존과 동일해서 더욱 편리하고요. 자, 일반적으로 항공권 구매 시에 한 항공사의 왕복 스케줄을 선택을 했지만 이거는 따로따로 선택을 하는 거 말씀드린 거 그대로고요. 이 콤비 신공, 요 콤비 티켓을 이용하면 여행자가 원하는 항공사와 일정에 맞춰서 항공편을 구매할 수가 있는데, 이 트립닷컴을 이용했을 경우는 여행자가 선택한 출발과 도착 시에 도시에 맞춘 항공편을 한눈에 쫙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이트 하나에서 그게 쫙 한눈에 본다는 거지,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이.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자신의 스케줄에 맞춰서 항공 여행 여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공권 구매 시에 별도의 설정이 없어도요, 자동으로 콤비 티켓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딱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꼭 그럼 갈 땐 요거 끊고 올 땐 따로 또 이렇게 따로 그 페이지를 나와서, 이게 아니라 그 예를 들어서 내가 가고 싶은, 예를 들어서 출발 서울 인천 출발 어디라고 그럴까, 홍콩, 예를 들어서 홍콩 딱 정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이렇게 A항 뭐 대한항공 뭐 며칠 뭐 얼마 이렇게 쫙 나와. 이게 아니라 그거 플러스 갈 때는 요거 대한항공, 올 때는 요 스케줄 시간 일정이 딱딱 맞습니다 하는 그 시스템이 딱 나온다는 거야, 일정표가. 그래서 거기서 딱딱딱 선택해서 구매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시스템이 여 사이트에 있다는 얘기예요, 트립닷컴에. 그래서 이게 아주 편하다는 거야. 아니면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됐잖아. 따로따로 끊을 수는 있어요. 갈 때는 요것만 끊겠다, 올 때는 다른 항공사. 이게 아니라 여기서는 딱 설정하면 이미 그게 쫙 나온다는 거지, 요 사이트에. 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콤비 티켓을 구입할 수 있고요. 여행자가 선택한 출발 도착 도시의 모든 항공 노선을 최저가 순으로 나열을 해서 여행자 본인이 원하는 여정을 선택만 하면 되고요. 또 결제 전에 총 요금과 더불어서 수화물, 요즘에는 이제 뭐 수화물 따로 받는 데 있잖아요, 그 저가 항공사 같은 경우. 그래서 수화물, 그 다음에 항공권의 상세 규정까지 파악이 가능해서 결제까지 또 한 번에 이뤄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모든 내용들을 한 번에 쫙 볼 수 있어요. 그걸 딱 결제하기 전에 굉장히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조사를 좀 해보니까 뭐 말씀드린 뭐 부산 오사카 부산, 서울 상하이 서울, 서울 오사카 서울, 서울 홍콩 서울 뭐 이런 것들이 이미 많이 활성화가 된 모양이에요. 제가 조금 늦었네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그 구간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아시아 쪽에 있잖아요. 요 사이트가 이제 아시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한번 참고 많이 되셨을 거예요. 몰랐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사이트를 이용하라 했었고, 이 사이트에서 이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사이트에서 이렇게 편리한 시스템을 지금 선보였으니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갖고 이런 데를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여행하시는데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렸습니다. 네. 이런 거 딴 데서 뭘 안 하지. 물론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 뉴스 검색 같은 거 보면 트립닷컴 콤비 티켓 신공 이런 거 쳐봐요. 그러면 자료 그 기사 형태로 쫙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 귀에 안 들어온다 하시는 분들 그 텍스트를 보실 수 있으니까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이건 트립닷컴에서 기자들에게 돌린 그 보도 자료를 제가 이거 해서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여행사를 이용한 사건 사고, 오늘 또 유럽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거는 제가 사전에 한번 읽어봤는데 요거는 뭐 좀 그렇더라. 좀 너무했더라 진짜. 참. 자, 지역은 유럽이에요. 유럽이고요. 유럽인데 딱 보니까 대화를 읽어보니까 저기 그 영국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19명이 여행사를 통해서 가셨습니다. 한 3-4년 전에 19명이 1인당 360만 원 정도, 근 400만 원이 좀 안 되는 돈을 내시고 19명이 갔었으니까 한 7천만 원 정도. 큰 비용이네. 이제 여기를 갔는데
그 이제 그 인솔자, 그러니까 이 팀에 이 19명 되는 인원의 단체를 인솔자가 이 진행 행사라고 그래요. 보통 이제 행사 진행이라고 하는데 이 진행을 굉장히 좀 미흡하게 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가이드랑 가이드도 인솔자 뭐 이렇게 같이 통합해서 부르기도 하고 엄격히 따지면 또 나눠지기도 해야 되는데 요거에 대한 불친절로 인해서 그 얼마 전에 그 예천군 그건 이제 가이드가 잘못이 아니라 가이드와 여행자의 갈등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아요. 예.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제 신고인의 주장을 또 우리가 먼저 들어보게 되겠죠. 항상 여행사 답변보다도 이제 치고 공격 수비에 예. 먼저 그래야 이제 내용 파악이 되니까요. 자, 신고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변조 같지 않은 변조. 예. 신고인 주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사와 달리 시내 중심에 위치한 호텔을 제공하는 것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 외곽에 위치한 호텔에서 저희들은 묵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계약할 때 알고 보니까 그 영국 시내, 런던 시내 호텔이 있다고 하고 예약을 하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 외곽에 있었던 거야, 호텔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일단 여행사 답변은요. 홈페이지를 통해 주로 사용하는 호텔의 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며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요. 확정된 호텔들에 대해서 재차 안내를 드렸습니다. 런던 호텔의 경우는요. 시내 중심은 아니지만 유로스타를 이용하기에는 더욱 용이한 위치예요. 이런 또 나를 화나게. 야,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제 판단입니다. 이게 런던 호텔의 경우는 시내 중심은 아니지만 유로스타, 이 기차 있거든. 유로스타를 이용하기에, 그러니까 유로스타 이용하기 편리한 점이 이거는 스스로 이 외곽이라는 걸 인정했네. 이건 말이 안 되죠. 자, 여기에 대한 또 두 번째 신고인의 주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을 위해 전문 인솔자가 동반한다고 했으나 여행지 정보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안내와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했고요. 어떨 때는 그 8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하게 하고 또 열차를 놓치고요. 이런 그 여행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아, 참 8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 급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8차선 도로면 차가 얼마나 세게 달리겠어요. 8차선이면요 광화문 거기에 그런 걸 생각하면 돼요. 또 유럽은 얼마나 차가 없으니까 쌩쌩 달릴 거야. 자, 여기에 대한 여행사 답변. 인솔자는 출발 전부터요 다양한 자료를 제공했고요. 여행자들의 요청사항에 성실히 협조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나 현지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발생된 사항에 대해 일부가 인솔자의 발생해냈는데 그 손님 중에 일부가 인솔자의 전적인 잘못으로 몰아갔습니다. 참 이걸 핑계라고 됩니까? 물론 이제 이거는 나중에 뭐 배상하는데 관련해서 이거 뭐 좀 해보려고 이렇게 했겠죠. 이건 제 3자가 봐도 참. 자, 신고인의 주장. 비전문 인솔자의 동행으로 이번 여행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정신적인 피해와 인솔자가 동행하지 않는 일정이 동일한 호텔팩의 경우 우리가 예약한 것보다 70만원 정도 저렴해서 차액을 반환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이제 신고인이 이렇게 요구를 했네요. 여기에 대한 여행사의 답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현지에서 불편사항 접수 후 해결을 위해 회사와 인솔자가 노력했지만 일행 중 일부가 인솔자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았고요.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 다수를 선동해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할 수 없습니다. 야, 이거 너무하네 진짜. 아유. 자, 그래서 신고인의 요구사항은요. 한 1,900만원 정도, 뭐 1인당 곱하기 해서 뭐 1,900만원 합쳐서요. 1,900만원 정도 보상을 해줬으면 하고 이제 요구를 했고요. 이제 해당 여행사는 이제 무슨 1,900만원이냐, 총 해서 570만원 정도만 보상을 하겠다. 위로금 쪽으로 1인당 30만원 정도 위로금 쪽으로 했는데 참 이게 판결을 자, 심의 결정 사항을 한번 들어볼게요. 결정 이후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사항은 자격이 없는 인솔자가 자격이 없었군요. 인솔자가 동반하였고 인솔자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아 여행자의 불편이 가중된 것으로 여행요금의 차액과 위로금을 감안해서
신고인의 총 18명에게 총 금액입니다. 총 금액 18명에게 19명에게 돌아가는 n분의 1 되겠죠. 19명에게 총 금액 855만 원을 지급하라고 심의 결정이 됐습니다. 자, 뭐 받으시는 피해라고 신고인은 좀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여행사에서는 7천만 원 상품가에 850만 원 정도면은 뭐 여행사도 일정 부분 잘못한 부분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금액이 조금 모질란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현지의 여행 그 가이드 그 인솔자가 너무 좀 프로페셔널하지 않았네요. 이렇게 하면 짜증 나지. 유럽에 또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갔는데 참 이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모두가 프로 의식을 가지시고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행사도 좀 더 잘 될 것 같고요. 찾는 고객도 많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행 중계에서 2가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콤비 신고, 그 다음에 여행 사건 사고, 유럽에서 벌어졌던 사건 사고 전해드렸습니다. 여행 중계에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부탁드리고요. 여행 중계에서는 팟캐스트, 팟빵, 유튜브, 카카오 TV에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부장이었습니다. 안녕.